안녕하세요. EY 한영산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변준영 부대표입니다. 지금부터 The Great Divide 2 시대의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EY 한영은 매년 연초에 주요 고객사분들을 모시고 신년 경제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The Great Divide를 주제로 팬데믹 시대의 기업 신성장 공식을 소개드렸습니다. 올해 세션에서는 The Great Divide 2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전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누어지는 현상, 즉 신냉전 시대를 의미합니다. 세션 2에서는 향후 펼쳐질 미래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저희 EY 글로벌의 지정학적 연구를 전담하는 지오 스트래저지 팀이 최근에 발간한 시나리오 자료입니다.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주요 국가들의 경제, 무역, 정책 변수와 외교 동맹 관계 변수라는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총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정치 경제 상황은 우측 상단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나리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국가 간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에 팬데믹 확산과 작년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상황이 왼쪽 하단에 콜드워 2 시나리오로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콜드워 2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과거 냉전 시대와 유사하게 전 세계가 두 진영으로 양분되고 보호무역과 블록 간 동맹이 강화되는 지정학적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큰 변화는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과거 산업혁명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GDP 대비 교역량 비중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역량 지표는 지난 14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두 번의 타임프레임에서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1차, 2차 세계대전 기간이었고 두 번째는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대 이후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전 세계 교역량 감소 현상은 향후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Y 글로벌 지오 스트래tegy 팀은 향후 2-3년 내에 전 세계가 콜드워 2 시나리오, 즉 신냉전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신냉전 시대에 나타나는 6대 메가 트렌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정학적 질서 변화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계기로 양 진영 간의 갈등 확산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의 핵심 산업에서의 공급망 개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진국들이 친환경 정책을 통한 무역 장벽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한 자원의 무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 측면에서 국가 전략 산업에서 기술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냉전 시대의 6대 메가 트렌드는 결과적으로 3가지 중요한 비즈니스 임팩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해외 사업 리스크가 커가면서 기업들의 실적 악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글로벌 경제가 블록화되면서 해외 사업 전략 선회가 불가피해집니다. 두 번째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삼고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저비용, 고효율화 사업 구조로의 재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용 절감 및 이동성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임팩트는 친환경 역량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전 산업에서 전사 역량을 친환경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비즈니스 임팩트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외 사업 리스크 증대 임팩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EY 글로벌 CEO 아웃룩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해외 투자 전략을 수정 또는 철회한 기업의 비중이 작년 1월에는 5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결과에서는 이 비중이 무려 97%로 증가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이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해외 사업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업 리스크에 대응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인데요. 최근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서 우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프렌쇼어링 전략 실행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표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TSMC는 미국의 대중 수출 제재 영향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지난 2년간 18%에서 11%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TSMC는 각종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미국과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신규 생산기지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4위 자동차 기업인 스텔란티스는 중국과 러시아 내에서의 사업 리스크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우방 국가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및 캐나다에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공장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북미 내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지 리스크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는 기업들 사례입니다. 먼저 애플의 경우 중국에서 작년에 제로 코로나 조치로 인한 생산 차질로 아이폰 매출 손실이 무려 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플은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이 지역에서 아이폰 생산 비중을 50%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탈리아의 패션 브랜드 베네통 역시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빠른 제품 출시가 패션 산업에서의 핵심 성공 요인인데요. 리드타임이 2배로 길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네통은 물류 비용과 리드타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지중해 국가들로 니어쇼어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임팩트인 저비용 고효율화 사업구조 재편 필요성 대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EY의 글로벌 CEO 아웃룩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원부자재 비용 증가율이 10% 이상 증가했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80%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비용 이슈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은 인력 효율화와 원가 절감 등을 최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사업 구조 재편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의 다이렉트 투 컨슈머 사업 모델의 확대입니다. 이를 통해 채널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고객 데이터 및 브랜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유니레버도 중국 시장에서 D2C를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간 중국 사업에서의 실적 부진에 대한 타겟책으로 온라인 직영 스토어를 런칭했습니다. 알리바바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판매 지역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매출 성장률이 19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요가복으로 유명한 룰루레몬은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매출이 감소하면서 미국에서의 D2C 사업을 강화했습니다. 자사 온라인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 구독 상품 등 신규 서비스 및 상품을 출시했고 그 결과 온라인 매출 비중이 지난 3년간 15%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케아도 미국에서 아마존을 통한 판매를 중단하고 자사 온라인 채널에 집중했습니다. AR, 맞춤 큐레이션 등의 기능에 투자했고 고객 경험을 강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내 매출이 20년 대비 21년 25%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구독 서비스 기반 사업 모델 전환에 성공한 HP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대에 PC와 가정용 프린터 시장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전통적인 제조와 판매 방식으로는 더 이상 수익성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HP는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구독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진출을 위해 DaaS, 즉 디바이스 애저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HP는 또한 비용 효율화를 위해 아웃소싱 품목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물류 거점을 통폐합하면서 고정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모델 전환의 결과 경쟁사 대비 HP는 매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금 흐름도 월등하게 높은 수익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미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입니다. 웰스파고는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2021년부터 전사비용 구조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5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4년간 80억 달러를 절감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지점과 인력 축소 및 재배치, AI 자동화, 비핵심 사업 정리 등 전 사업 영역에 걸쳐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약 5,000개의 지점 중 800개를 이미 폐쇄했고 AI 기반의 금융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비의 핵심 사업을 매각하는 등 고강도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효율화 시행 2년 만에 작년 말까지 이미 70억 달러를 절감하는 데 성공하면서 미국 4대 은행 중에 유일하게 판관비가 감소한 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임팩트인 친환경의 핵심 경쟁력 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 관리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콥 1과 스콥 2, 즉 자사 탄소 배출량과 사용 에너지 포함 배출량이 관리 영역이었던 데 반해서 최근 추세는 스콥 3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콥 3는 후반 기업 및 최종 소비자까지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걸친 탄소 배출량 관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스콥 3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기업의 친환경 역량이 기업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MW는 2030년까지 스콥 3 관점의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급사들에 대한 친환경 평가를 강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 재활용, 자재활용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공급사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BMW는 풍력 및 수력 발전소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2020년에 이미 RE100을 달성했습니다. 마지막 소비자 단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BMW는 다우존스 지속 가능성 지수에서 자동차 부문 1위를 달성하면서 친환경 영역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전 세계 최대 음료 포장재 회사인 테트라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포장재는 75% 이상이 종이로 구성된 만큼 친환경 원료 사용, 재생에너지 사용, 그리고 리사이클링으로 이어지는 순환경제의 리더로서의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도 직접 설치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5년 만에 4배 확대했고 자체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 영역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에는 유엔과 블룸버그가 선정한 글로벌 50대 지속가능성 선도 기업에 포함되었고 최근 5년간 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상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The Great Divide 2 시대의 3대 비즈니스 임팩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EY 컨설팅 김수현 파트너가 3대 비즈니스 임팩트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